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2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하우 골드랩 박사의 엔진 오브 디스하모니, 부조화 엔진이라고 번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제공한 분은 리사 샤인코프라고,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고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번 내 기여는 무엇인가요? 동료의 기여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할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역할론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갈등이라는 게 이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조직 생활 속에서도 그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지 상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기업 드라마를 보면은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만은 콘프릭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갈등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고, 근데 최근에는 대립이라고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던 일 계속한다 이런 얘기인데, 에, 그 사람들은 직관은 항상 그것을 느낄 만큼 가능하지만 상사들에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만큼 강하진 않다. 한마디로 자기가 목숨이 아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쉽게 그 얘기를 언뜻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에는 책임과 권한 사이에 격차가 좀 있다. 이게 이제 균등해야 되는데, 책임만 많고 권한은 적은 경우, 그래서 이 반드시 취해야 할 일부 행동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게 일반적인 또 현실이다.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조화 엔진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랩 박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망치만 잘 쓰면 모든 게 모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해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어, 그 망치 하나만 소년의 그 손에 망치를 들어주면은 쥐어주면은, 소년은 모든 걸 못으로 봐가지고 두들겨 박는다 그런 얘기죠. 요건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걸 좀 이렇게 그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생전에 골드랩 박사의 그 모습입니다. 좀 일찍 좀 죽었어요. 제가 그 조직에 있으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그 제약이론 경영의 그 창시자인 골드랩 박사한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 시각을 많이 넓혀준 분이죠. 또 국내에 여러 이 학계와 그 다음에 그 산업계에서 먼저 선구자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국내에도 많이 소개됐던 게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저는 사회나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조직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이 대립, 갈등 해소도 속에서 표현한 것을 좀 다시 인용을 한 거고요. 최근에 그 이낙연 씨가 대한민국 생존 위한 정치 대한 불가피 이제 막 준비 시작했다 라고 조재한 기자가 뉴시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당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란 시험 답안 못 고르는 국민 많아.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어, 답 올려놓을 단계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간 이것이 아까 그 엔진 부조화, 부조화의 엔진 이런 거하고 비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점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해결책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그 정치나 사회에 어떻게 좀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결의 과제로 또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낙연 씨가 무슨 돈이 있는 사람 같진 않은데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남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신당 창당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게요. 국민의힘 그 젊은 그 저기 누구죠? 그 대표까지 했던 제 우리가 나이 먹은 입장에서는 싸가지 없는 젊은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도 그 창당하겠다 뭐 했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들 나오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 돈을 추적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그 전 주한대사 시점으로 그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나쁜 짓이 들통났다. 한국 선거 모두 돌입으로 거세지는 의욕 추궁과 창피한 저항.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문재인의 추박, 한국 언론 편향보도, 최대 야당 간부가 구속되었다. 사법 보복이라는 악수, 검사 2명을 탄핵소추안에서 그 이 단독으로 처리를 가결해서 직무정지를 시켜버렸죠. 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고 거짓말 위선 야당서 이반자 속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약속 어기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행, 증오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정. 제가 나쁜 얘기는 다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한 거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윤 대통령도 임전태세로 돌입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게 그 여기까지였고 그 3편 연재는 일본 때리기 급성붕의 정당 대표가 너무 심하다. 부정부마, 체포도 기각, 뭐 그 어이없는 가락꾸리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뭐 번역할 만한 게 적당히 없는 말이죠. 가락꾸리.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막대 먹은 내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족쇄의 심각성을 해설하고 있으니 꼭 참고이 바란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아, 이 3편에는 이재명 씨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인용된 사진은 매우 심각한 얼굴의 윤 대통령과 아, 보호 이 보디가드 보디가드들인 것 같아요. 장관 이 결심을 하고 임전태세에 돌입하는 얼굴을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온건 보수층은 왜 화가 나나?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 행정의 부작위, 기시다 정권의 유권자들이 노웅성을 들이대고, 후지티비 상설 해설위원인 히라이 후미오 씨가 그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노웅성이란 건 뜻은 제가 그 못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하지만은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극우정당이 됐고 메로니 당수가 됐고
11월에 치러진 네덜란드 하원 선거에서도 그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돼가지고 연정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독일에서도 10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좌파 정권의 그 지나친 LGBT 이민 녹색 정책에 대한 보수파들의 불만이 에, 구구정당 정치인의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솔직히 대박인 사람도 많은데 뽑은 쪽은 가끔 위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온건한 보수층 인사들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아버는 취임하기 전에 바로 쫓아가서 우리 속된 말로는 바로 딸랑딸랑 거리는 그 외교수를 에,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에 흉측하게 설치된 태양 전지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행정의 부작이다. 그 부작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구에서는 더 강렬한 형태로 사회가 침식 파괴되고 있어 사람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이 정권에 노를 들이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런 걸 세상 돌아가 보면은 아르헨티나에서도 극우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수들이 너무 지들끼리 헤쳐먹는다 이래가지고 진보가 또 약진들을 했었는데 진보에도 요즘은 식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돈만 밝히고 있더라. 특히 한국에서 바이오로 보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러셀 커크라는 미국의 오래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을 내고 아주 두꺼운 책으로 그 국내에 번역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이탈리아 1대1로 구상서 이탈, 유럽은 대중관계 제고, CNN 일본판입니다. 중국이 제창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에 주요 7개국 회원국 중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내년 3월 계약 만료 때 구상에서 이탈할 전망이다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 그 1대1로 참여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재미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끝내. 이런 얘기죠. 아주 그 파시즘적인 극우 보수 정당이라고 메로니 수상이라고 하는데 아주 젊은 수상으로 되어 있죠. 참 중국이 체면이 깎이게 될 것 같은데 석간 후지에서는 시 주석 체면칠에 G7 유일 참가국 이탈리아 이탈로 1대1로 주춤. 미국에서는 신용 등급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락했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 한미일에서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사이버 위협 공조, 외무장관 그 이에 있는 보좌관들 3인이 만나서 아주 그 구체적인 실무 협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이번엔 그 만난 모양입니다. 난 맨날 백악관에서 브리핑만 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참 여러 개 보이죠. 그 안보 보좌관이 참 여러 개 보입니다. 이분은 그 일본 참석자인 책임자인 모양인데 우리나라 무슨 목사 비슷하게 생겼네요. 우스갯소리 잘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군요. 북문제 등 협력 방안 논의, 한미일 북 비핵화 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북핵 개발 자금 마련 위한 사이버 활동에도 대응하고 한미일 이니시어티브를 추진하자 북 각종 위협 대응 강화한다. 이례적 말폭탄 쏟아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견제라는 뉴스가 또 별도로 그 YTN에서 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자주적 권리 행사 이렇게 얘기했고 줄리 터너 미 북한 인권 특사의 대결 특사로 비난했고 러 무기 공급 의혹은 북은 우리 향해 적반하장 주장이다. 니들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당일 여론전 의도 분석 이렇게 이제 또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는 한미 동맹 군사 경제에 이어 기술까지 포괄한 동맹으로 확대. 한미일 그 안보실장 회의하기 전에 그 한미가 또 뭔가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개최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 AI 등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제가 계속 그 일본판 뉴스를 많이 편집을 하게 되는데 국내 헤드라인 뉴스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과 언론이 중국 뉴스는 잘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항상 그게 저는 이상해요. 일본은 뭐 대대적으로 중국 역사 아니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 11월 소비자 물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 침체 뚜렷하다. TBS 뉴스 이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왜 중국 부자들은 일본 이주를 쉽게 할까? 일본인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이유. 현대 비즈니스 제목만 가져왔고요. 요거는 그 뭐 중국 뉴스는 아니지만은 기시다가 만약에 물론 안 되면은 첫 여성 총리 탄생이 뭐 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시사통신에서 한미일 그 안보실장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 돈줄 차단 내년 선거 전 가짜 정보 대책 강화한 미한 관리라고 그 뉴스 제목을 해서 냈는데 에, 내년에 한국 총선거도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조작과 가짜 정보의 대책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일치를 받아. 그 일본 안보실장 아키바 씨는 회견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가짜 정보 등을 이용한 정보 조작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의 공정한 운영,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에 도전 위협이라고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자, 이게 그 외부에 대한 그 안보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이 대만 선거에도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여론 조작이나 뭐 이런 거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만에도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으로부터라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하는 발언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4월 총선인데 총선 전에 한미일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이 보수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어, 미국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 북한 얘기만 들이다 까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고 뭐 경제 뭐 이런 협력만 했는데 요렇게 그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 이런 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다 라는 식까지 그 일본 뉴스는 뽑아줬다는 얘기죠. 한국 그 기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를 텐데 왜 언론에는 얘기를
보도를 안 하는지 나는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 구매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인내심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뭔 얘기나 했더니 미국 금리가 현재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마 내년에 좀 내려갈 거라고 그 생각은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내심을 잃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도 집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비자 대출 책임자인 베론 버논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주택 소유의 꿈은 잘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 구입자의 3분의 1 이상이 집값과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의향이 없다.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젠 질러 그냥 그래가지고 집을 사겠다.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죠. 미국은 전원주택 같은 이런 주로 목조로 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 어, 그리고 현재 그 주택 소유자의 약 80%가 5% 미만의 이자율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면은 감당할 만한가요? 우리나라 뭐 영끌족들이 못 참고 어, 다시 매물로 내놓는다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 주담대 금리를 낮췄다 하는 뉴스가 언뜻 봤습니다. 어, 주택 소유자의 54%는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더 저렴한 지역을 찾으면 이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담보대출하면은 미국은 그 넓은 땅이니까 자기네들은 에, 그 노마드처럼 뭐 움직이면서 살겠다. 싼데 가서. 우리 같으면 이제 지방으로 가서 사는데 에, 우리는 서울로 계속 유입이 되죠.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니까. 자, 그래서 높은 금리 수준에서도 주택을 산다?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것인지 한국은 영끌 아파트 견디지 못하고 팔고 있는데 에, 주담대 그 대출 금리를 뭐 내렸다는 뉴스가 오늘 또 근데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일본의 재기동에 활용하자. 스즈키 다카히로라고 와세대 대학 초빙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기고인데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제목만 소개하는 건데 이제 이 일본 세계 지도에서 일본 요거를 하나를 표시해 놓고 불가능했던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보자. impossible에서 im을 빼고 you cannot do it을 you can do it. 음, 요게 무슨 뭐그 광고 선전 문구에도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일본이 으쌰 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JB 프레스에서도 중국 1대1로 계획에 웃음이 보이는 가운데 치열해지는 인도와 나라 도둑질 전쟁. 중국이 설치하는 1대1로의 채무와 덫, 이런 거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어요. 빚에 허덕인다고. 그런데 인도하고 중국이 붙으면은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음, 이런 생각까지는 저는 못 해봤는데 친중 정권 탄생으로 긴장감 고조되는 몰디브, 그 다음에 중국이 인도양 진출을 본격화한 발단, 솜털로 인도의 목을 조르는 중국의 뭐 잊어버렸네요. 주력 군함의 척수가 불어난 인도 해군 이런 얘기인데 어, 인도 그 주변 나라까지 중국의 그 1대1로를 형성하니까 인도가 지금 불안한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차 대전이 된다면은 제가 여기에 표현했는데
국경이 직접 맞닿아 있긴 하죠. 좀 험한 산줄기로 막혀 있는 거는 현실인데 크게 얘기하면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서 이제 중국과 인도는 막혀 있기는 하는데 일부 이렇게 그 고산지대를 통해서 이제 국경지대에 지금 대치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국이 주변 미얀마라든지 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중국을 인도를 또 포위하는 꼴이니까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악수는 하지만은 여기가 제3차 대전의 시발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뉴스를 좀 내보내네요. 일본은행이 비하인드 더 커브에 빠지는 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인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나나? 야후뉴스 일본판이네요. 더 페이지라고. 후지시로 코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에서 기고한 글인데 일본은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다. 그러니까 조금 올려놓고 정말로 2% 인플레이션의 정착을 의미하는지 미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후에는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더라도 인플레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극우 대통령이 나왔죠. 이 사람이 경제학자라고 그러고 또 일본 은행도 경제학자죠. 이분 나이 드시려 가지고 그래도 됐는지 얼굴에 검버섯이 이 검버섯이 많이 나면은 오래 못 사신다는데. 저 이분도 그 경제학자 출신이고 아르헨티나는 이상하게 그 생긴 완전 락가수 같은 머리를 한 경제학자 출신의 그 극우 대통령이 됐는데 곧 취임할 거라고 그러죠. 하비에르 밀레이네요. 코이데 피셔 미나라는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초인플레에 통하는 달러로 중앙은행은 폐지하겠다는 것을 그 선거 정책으로 냈다는 거죠. 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주 그 고인플레에 허덕이면서 아주 못 살겠다. 이런 얘기니까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넷은 세계에는 네 나라밖에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일본과 아르헨티나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배웁니다만은 그 마음은 일본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진했고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퇴하는 예외라는 것인데 선진국 지위에서 미끄러지는 시나리오는 일본의 경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오랜 재정 적자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양적 완화로 풀어 매기는 거 뭐 제로 금리 그다음에 뭐 이런 등으로 해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관 뭐 자관 일본은 항상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뭐 조심하세 이런 뉴스 쪽으로 낸 것 같습니다. 미국 4인 가족 생활비 보아에서 그 별도 무슨 방송이 있는데 미국 그 각 주의 그 각 도시의 그 생활비 4인 가족 생활비를 소개를 했습니다. 뉴욕이 11만 8,120달러라고 하겠는데 한화로 약 1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제가 그 분석을 그 기업체 분석을 해보면은 상장 대기업은 거의 이제 뭐 이력서는 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만 나 잘 살아보세 했던 거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뉴욕 시민 수준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대기업, 상장 대기업, 중소기업 뭐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많습니다. 7천, 6천, 8천, 그 등급이 다양한데, 그러니까 상위 그룹들은 미국 뉴욕시, 뉴욕은 일반 보통 사람들 그 평균이죠. 이거는 우리 상장 대기업인데, 그래서 서울의 4인 가족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될지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 좀 한번 내보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뉴욕주가 괜히 엠파이어 스테이트일까? 이런 의미가 있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 보아하고 연결된 유튜브가 연결해 줬는데, 프록터스 KR이라고 한국에서 또 운영하는 데 모양이에요. 여기 뭐 가입을 하면은 뭐 최신 그이 무기 정보들을 보여줘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무기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20억 달러 상당의 스텔스 폭격기 앞에 그 첫 그 화면에 소개를 했습니다. FOMC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14일은 내 마녀의 날. 정민아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했는데, 에,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요게 만기일이 겹쳐져 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다. 어, 지가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네 가지란 얘기네요. 요게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규칙에 따른 환경 변화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슈도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해당 종목의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 때문에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어, 그 대신 케이카는 제외되고, 코스피는 200에서 제외되고, 롯데쇼핑, SK바이오사이언스 각각 코스피 100과 500에서 50에서 빠진다. SD바이오센서도 KRX100에서 편출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철강 가격 하락에도 철광석 가격 30% 폭등, 배후엔 중국. 국제 철광석 가격 7개월 새 38% 폭등. 4분기 톤당 90달러 예상했지만 134달러로 상승했다. 중국의 철강 물량 몰아내기 수출로 철강 가격 하락 속에서도 철광석 가격 상승. 요거 뭐 덤핑 수출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음, 싼 가격에 그 대신 철광석 가격은 상승했다. 중국 정부가 연간 생산 철강 생산 한도 올해는 면제하겠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산업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결론은 철광석 가격만 끌어올렸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그 중국 정부의 인프라 제조업 프로젝트가 부동산 부분의 수요 급감을 일부만 상쇄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고층 그 빌딩을 질 때 철강을 크레인이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떡볶이 먹방 화제 만발, YTN에서 윤 대기업과 아슬아슬 동행, 이런 제목으로 그 오늘 방송을 했는데, 제가 이 12월 8일 날, 그 보통 이틀 전에 벌써 웬 시츄에이션, 갑자기 재벌 총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렇게 그 방송을 했는데, YTN은 한 이틀 지나서 여기 보면은 뭐 민심을 파악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준엄한 민심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살짝콩 현 정부를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기업 동원령이지 뭐냐, 이게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음, 자관, 제 견해도 이번 부산 내려가는 것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 그 행정부 강요들, 요 사람이 뭐 부산시장인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옆에 있으신 분이 이제 구광모 그 LG그룹 회장인 것 같아요. 뭐 이재용 씨는 뭐 자관 그 기업을 대표해 가지고 부산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하겠다고 또 가서 얘기했대는데 떡볶이 그거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뭐 안 되길 다행이지 거꾸로 그거 부산 엑스포 해가지고 엑스포에서 돈 벌었다는 나라가 없대니까 일본도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상 12월 10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